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무제표 감사에서의 fraud risk, 사기 위험입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토할 때 마주하는 이 복잡한 문제, fraud, 즉 사기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공된 자료가 감사인을 위한 기술 지침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fraud와 단순한 에러, 그러니까 오류의 차이점, 또 프로드의 주요 유형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프로드가 발생하기 쉬운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죠. 에러, 오류는요. 의도치 않은 실수입니다. 회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아니면 원칙을 오해했거나 비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들, 이런 게 포함되죠. 반면에 프로드, 사기는요,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일부러 일으키려는 그런 기만 행위를 포함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의도성에 있어요. 고의냐 아니냐 이거죠. 의도적인 기만이라 그 유형도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그러니까 재무보고 사기입니다. 이건 이제 재무보고 이용자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금액이나 공시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인데요. 주로 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회계 기록을 조작한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회계 원칙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경영진이 직접 숫자를 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misappropriation of assets, 자산 유용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횡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회사 자산을 절취하는 행위인데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산을 절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받지도 않은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제3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무보고 자체를 속이는 거랑 아니면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거, 크게 이 두 가지군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프로드, 사기가 발생하는가요? 그 fraud risk factor, 사기 위험 요소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fraud, 이 사기가 발생할 때는 세 가지 조건, 이걸 이제 fraud risk factors, 사기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incentives pressures, 동기나 압력입니다. 사기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재정 문제 같은 거요. 둘째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통제가 없거나 약할 때죠. 내부 통제가 부실하면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는 rationalization attitude, 합리화나 태도입니다. 자신의 사기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죠. 예를 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거나 회사가 나한테 빚진 걸 받는 것뿐이야 같은 그런 태도요. 동기나 압력, 그리고 기회, 마지막으로 합리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이면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할 때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프로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있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에는 이 프로드 리스크, 사기 위험을 어떻게 다룹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감사인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감사인은요, 에러나 프로드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없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 reasonable assurance를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확신이지 절대적인 확신은 아니에요. 100% 보장은 못한다는 거죠. 특히 프로드는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단순한 에러보다 적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영진이 연루된 경우는요, 아예 내부 통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사인에게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 전문가적 회의주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나 경영진의 정직성에 대한 믿음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이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경영진이 되게 정직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왜 그럴까?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질문하고 제시된 증거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 절차도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그렇죠. 감사 절차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감사팀 내부에서
이 프로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경영진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분석적 절차라고 해서 재무 데이터의 추세나 비율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파악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 절차를 계획하는데요. 이때 예측 불가능성을 좀 포함시켜서 경영진이 감사 절차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 이걸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오브 컨트롤즈라고 하는데 이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시스템에 기록된 분계, 저널 엔트리스를 검토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또 회계 추정치가 혹시 경영진에 의해 편향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만약 프로드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improper revenue recognition, 그러니까 부적절한 수익 인식과 방금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 오브 컨트롤즈는 거의 모든 감사에서 잠재적인 프로드 리스크로 간주하고 대응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프로드, 사기와 에러, 오류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의도성을 확인했고요. 프로드의 주요 유형으로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과 misappropriation of assets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유발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 incentives pressures, opportunity, rationalization attitude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또한 이러한 fraud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인의 책임과 professional skepticism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숫자들 이면에는 이처럼 복잡한 fraud 리스크 평가 과정과 감사인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재무 정보를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인의 이런 노력은 당연히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말씀드렸듯이 프로드는 워낙 교묘해서 100% 적발을 보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프로드 리스크 팩터들, 그러니까 동기, 압력, 기회, 합리화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큰 규모의 프로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내의 의사결정이나 개인의 행동에 알게 모르게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